신성인의 모습으로 퇴근했어야 해서 맨 얼굴을 여실하게 들어보면서 다 실현을 해주는데, 저도 저기 지난주에 건대에 가서 피부 측정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본인 나이랑 피부 나이가 나오는데, 저는 저기 어쨌든 제 나이보다 마이너스 5살로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이걸 좀 더 떨어뜨려 봐야겠다 했는데, 임정 리더님 뭐 3개월 쓰니까 한 살이 어려졌다고요? 1년에 4살 어려지는 걸 목표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금요일 날 미팅 때 핀업하려, 제가 큐 에메랄드라고 썼네요. 이제 될 거기 때문에 썼어요. 쓰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쓰고 고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안 고쳤네요. 예. 우선 이날 미팅에서는 큐 그 보석 핀을 도전해서 성과, 지금 큐 핀을 성취하신 분들이랑 지난 회계는데 보석 핀을 성취하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가장 뜨겁게 뛰고 계신 분들이 스피치를 뭐 한 10분 정도를 하셨는데, 그 10분이 내용이 너무 압축적이고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이제 방경 리더님이 방금 큐 에메랄드 도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도전하고 있는 거 맞고요. 사실 도전할 생각을 감히 하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기는 습관에 114페이지를 읽는데 파격적으로 하라라는 구문이 나오면서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꿈과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라. 그러면 알게 된다. 그 가운데 몹시 끌리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왠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부분을 제가 밑줄을 치면서 읽으면서 이 구문이 가슴 확 들어왔어요. 우리가 늘 도전할 때 조금 성장하는 거 말고, 뭐 20% 성장하는 거 말고 200% 성장하는 거를 했을 때 더 성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제 마음에 확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이게 들어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11월에 큐 에메랄드를 도전하는 게 저한테는 파격적인 도전이고, 저 혼자 천만을 하나를 한 렉을 해야 되는 그런 도전인데, 저는 리플렉스와 마이크로바이옴을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지금 도전 중입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은, 그날 리더님들이 그 필드에서 뛰는 스피치들이 다 가슴에 너무 들어오고, 요즘에 읽는 책에 뭐가 잘 안 되면 책부터 뒤지거든요. 뭐 이 책 뒤지고 저 책 뒤지고 하면 책에 다 답이 있더라고요. 책이 상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날 스피치 해주신 리더님들의 그 내용을 적기에는 너무 많아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하기로 하겠는데, 배상훈 큐사페어 리더님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주도에서 사업하시는 분이고 한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본인이 할머니라는 거예요. 일찍 결혼해서 일찍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결혼해서 벌써 손자인가 손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때 스피치 듣고 또 궁금한 거 가서 나이를 물어보니까 40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자칭 타칭 제주도 모래시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분이래요. 본인은 깨어있는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은 적이 없고, 깨어있는 동안에는 아메 사업을 생각 안 한 적이 없는데, 보석핀을 도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네트워크 현실 점검이라는 거. 내 네트워크가 진짜 얼마나, 그 사람 수에 비해서 쓰는 사람이 몇 명인가, 왜 이거밖에 안 쓰지? 그다음 네트워크 구조 조정이라는 것도, 예전엔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냥 무조건 회원수가 많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것도 전략적으로 구조 조정을 해서 어떤 분은 일부러 갱신을 안 시키고 네트워크를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성공 학원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아침마다 본인 학원을 하고요. 또 집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본인의 집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집중이라는 게 내 맵에 있는 많은 사람을 다 만나러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집중해야 될 사람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게 정말 진정한 집중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주에 1, 2, 3, 4, 5, 6, 7 만날 사람이 7명이 있다 했을 때 그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먼저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만 여태까지는 노력을 5를 했는데 결과가 1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노력을 1만 해도 결과가 5가 나오는 효용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걸 경험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제 오프라인이 시작되면서 오프라인 미팅 초대에 완전히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온라인으로 계속하다 오프라인 있으면 일단 나부터 챙겨서 가는 것만도 전에 비하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절대 혼자 가지 않는다. 되도록이면은 반드시 뉴와 함께 가고, 뉴가 아니들면은 지난번에 새로운 사람,
또 온 사람이 또 오고 오면은 그게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홈미팅을 할 때도 본인이 막 준비하느라고 새로운 분을 챙기지 못해도 거기서 새로운 분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도 친해지면서 나는 청정기 써보니까 좋아. 나는 리플렉스 써보니까 좋아. 서로 제품 감동을 교환하면서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이 약속을 누구랑 잡으면은 그쪽에서 취소하면 몰라도 내가 취소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선약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취소가 가능하구나. 내가 약속을 어레인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또 이게 빨간색으로 썼는데 이분이 역산 PB 계산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남이신 유단 이번 달에 1000만 PB를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600만이다. 우리가 600만을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을 400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점점 줄어들면 이게 빚 갚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이 PB를 2개를 다 쓰고 있거든요. 현재 PB랑 내 목표 PB에서 남은 PB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니까 또 새롭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새벽 독서 6시에 이분은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방견이담이 다 열어주시는데 6시에 본인 파트너랑 함께 중 30분 미팅을 하면서 하나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독서다, 책 많이 살기다 했는데 제가 이번 달에 왜 우리 초청 스피치 한지숙 리더님이 너무너무 저는 그분 스피치가 좋아서 지금 한 달 내내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유핀이 많이 안 나오는 거는 책을 안 읽어서 그렇다. 정말 성장하려면 책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정말 저도 기억에 남아서 정말 독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은 PB가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일도 안 움직이는 마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너무 게다가 또 날짜가 가면은 사실 초조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기 쉬운데 이게 신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려나? 다시 외쳐야 할 때다. 저도 너무너무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플래너를 꽉 채워서 이 일은 내가 파트너한테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파트너를 믿고 기다려주고 내가 행동하는 일이다. 그다음에 상담의 내용도 전이랑 달라졌다는 전에는 스폰서랑 상담할 때, 이 파트너는 이래서 문제고 여기는 이래서 얘는 안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생산적인 방향으로 바뀐 거를 느끼게 됐다고 하고요. 팀워크의 핵심은 소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우리가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 정말 파트너랑 소통이 중요한데 간혹 가다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섭섭할 때는 그 마음은 그 자리에서 표시하지 말고 나중에 표시하래요. 나 그때 사실은 조금 섭섭했어.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내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나중에 얘기하고 고마운 마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표시하라는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포커페이스. 우리가 뭐 연극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내 표정을 잘 관리하면서 잘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변에서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전하면은 스폰서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영주 큐사파이어 리더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번 8월 달에 루비하고 딸이 파트너가 되면서 두 번째 렉으로 딸과 함께 큐사파이어가 된 걸 기억을 하는데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불도 안 켜고 이불 정리부터 먼저 한대요. 저는 이거 되게 공감하는 게 그때 어떤 책에서 성공자는 꼭 이불 정리를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해라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성공하고는 하는데 딸이 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딸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안 깨고 굉장히 화가 난대요. 근데 이분이 8월에 루비를 도전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여행 보너스 점수 때문에 그랬는데 친정 어머니가 80세 생신이었대요. 금년이.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이게 어쩌면 마지막 여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루비를 해서 성취를 해서 어머님을 모시고 친정어머니 모시고 가고 싶다라는 게 자기의 Y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Y가 많은데 이 Y가 현실에 밀려가지고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데 정말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자꾸 정체되는 거 유지는 없다. 유지도 힘들기 때문에 늘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8월에 루비를 성취하고 큐사파를 도전을 성취했는데 본인이 도전을 하니까 방금 정광수 리더님도 본인이 도전을 하니까 파트너들이 하겠다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도전을 하니까 15% 마이 15%에서 400만 PB에서 꼼짝도 못하던 파트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의 성취가 아니라 파트너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도전할 때마다 본인이 읽는 책이 이 책이래요. 너는 지금을 이겨낼 수 있다. 찾았더니 절판 맞더라고요. 이 책은 안 나온대요. 그런데 이 책에서 뭐냐면은 인생의 고비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하느님의 은혜예요. 하느님은 나를 이기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저희가 많이 읽는 책이 이기는 습관이잖아요. 결국 아내의 사업은 이겨내는 일이구나. 내가 나를 이겨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막연한 도전이 아닌 돈이 되는 사업에서 보너스를 정확히 계산하고 여행 점수도 시뮬레이션하고 저도 이건 잘하거든요. PBBB 다 계산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다음에 소비자들 다 계산해줘요. 지금 이런데 요번에 이 제품을 사면 이렇게 캐시백이 되고 하면 소비자들이 기왕 그럴 거면 요번에 사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항상 숫자랑 같이 친해져야 되고요. 소비자한테도 반드시 STP를 한다. 비비 계산해서 캐시백이 얼마나 들어올지 알려준다라고 했고요. 또 안건희 QMR을 드리더니 완전히 볼매더라고요. 이분들 너무 재밌어서 아내랑 리더님이 언니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니인데 요번에 QMLRD가 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파운더스 PT였어요, 이분도. 근데 첫 번째 임계점이 첫 리더십 여행을 발리로 도전했을 때였는데 이때 의외로 보통 친정 부모님 처음 모시고 왔는데 시부모님 모시고 왔대요. 왜냐하면 시부모님이 연세가 친정 부모님보다 10살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시부모님 연세 있으시니까 모시고 그다음에 친정 부모님 모시고 가려고 했다 하는데 이분이 코로나 시절에 작년에 사파이어를 성취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첫 번째 레그는 리더감이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레그는 다 애기 엄마들. 애기 엄마들 후원해 보시면 다들 느끼시겠지만은 어디 가려고 그러면은 뭐 누가 어린이집 못 가요, 뭐 걸렸어요, 뭐 아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애기 엄마들이랑 그 파트너에 내가 파트너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서 늘 만나고 이번 말로는 맨날 마라탕 먹으러 다녔대요. 맨날 만나고 마라탕 먹고 소비자 누구 있냐고 친하게 지나면서 그러면서 보석핀을 도전하면서 다른 근육을 써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이걸 정말 공감을 하는데 소통이 정말 핵심이고요. 이분이 이제 이분도 사실 우리 지금 제품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를 연결해가지고 큐를 가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뭐 딸 해가지고 가기도 하고 친정 어머니 쪽으로 가기도 하고 했는데 소비자를 30명을 연결하니까 그중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3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표가 있으면은 행동이 생기게 되고 내가 행동하고 찾아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이번에 사업 원칙은 하루 6식을 2번 맞이한다. 그쵸? 새벽 6시, 저녁 6시. 그다음에 A7070 하면서 본인은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눈 비비면서 그냥 강시처럼 25센트 아이들이 일단 자전거를 돌린대요. 그다음에 또 안 해본 행동을 한다. 매일 빵을 구워주면서 1대1 프로포즈를 했고요. 명언을 했죠. 아메이 사업은 내가 움직이면 호황이고 내가 집에 있으면 불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집 밖을 나가면은 가게 문이 열린 거고 내가 집에 있으면 가게 문 닫힌 거죠. 적당한 목표가 아닌 집요한 목표를 가져야 되고요. 핀업을 하면 당연히 두려운데요. 다음 핀을 도전해야지 지금 현재 핀이 안정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수진 사파이어 리더님도 제 기억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뉴핀은 언제 냈지 기억이 안 나는 그러니까 파운더스 PT가 그전 핀이었는데 언제 그걸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사업을 할 때 다이아몬드는 될 것 같은데 SP나 PT는 언제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파운더스 PT가 되고 도전을 몇 번을 했는데 계속 하다가 파트너가 들어가고 하다가 들어가고 해서 언젠가는 혼자서 제대로 하는 파트너가 생길 거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희망 고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뛰어야겠다 해서 15% 파트너는 15살이다. 이 파트너는 공부만 해도 훌륭하다. 15%면은 좀 중2, 중3이잖아. 사춘기인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뛴다.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파트너가 21%가 돼도 매주 상담. 왜냐하면 21살이라고 다 큰 거 아니잖아요. 좀 대학교 1, 2학년이잖아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본이 되는 사업이 해야 되고요. 파트너와 함께 성공까지 동행하겠다는 믿음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정원 에메랄드 리더님은 이분도 또, 제가 알기로는 전에 무슨 수입차 딜러도 하셨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도 굉장히 잘 나갔고, 그랬던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 얘기 유명하죠. 김희정 리더님이 스폰서잖아요. 8년 동안, 회원인데 치약 하나도 안 썼대요. 그러니까 8년 동안 빵피 빈 회원을 계속 갱신시켰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알아만 들으면 잘 것 같으니까 그 스폰서인 김희정 사장님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2013년도에 보험회사 수석팀장일 때 사업 시작했다는 거 잘 나갈 때였죠. 그런데 파운더스 PT를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7년 동안 터널이었다는 거예요. 수입이 보험회사랑 파운더스 PT 적당한데 이게 계속 가면서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이 보험회사 잘 나갈 때 2017년도에 사표를 내고 18년도부터 전업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원칙은 나를 비운다는 거예요. 스폰서한테 무조건 순복하고 스폰서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순복하고 하루에 20번 이상 스폰서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 어딜 가면 돼? 하고 계속 전화를 했고요. 근데 오히려 이분이 18년에 전업을 했는데 이때 오히려 있던 파트너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럴 때 사실은 당황스럽고 이게 뭐야? 나 다시 보험회사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나의 멘탈에서 스폰서와 같이 뛴다는 마음으로 같이 뛰었다고 하고요. 내 멘탈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도하고 책 읽고 음원 듣고 또 이분은 하루에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을 잘했나 그걸 써서 넣었다고 해요. 그렇게 했고 이분이 결국은 사파이어, 에메랄드 동시에 성취한다는 결심을 했고요.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마치고 나서 사실은 강현수 리더님이 또 굉장히 좋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스피치 해주신 분들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번 달에 도전을 하면서 뛰면서 제가 느낀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안혜령 리더님이 에메랄드 도전하고 성취하면서 무슨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았냐면요. 남편이 사업을 같이 하는 건 아닌데 이제 남편이 그래도 와이프가 열심히 하니까 왜 남자분들이 어디서 뭐 추석 선물 세트나 그런 거 받아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설 선물 세트. 그래서 PB가 꽤 되는 게 해서 주문을 한다고 했는데 뭐 한 두세 시간 있다가 그거 근데 못하게 돼서 번복을 했는데 아마 그 PB가 잘은 몰라도 꽤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사실 이 목표가 있는데 그렇게 계획을 했다 그게 확 내려가면은 사실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아무렇지도 않고 빨리 딴 데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마음에 조금 약간 동요가 솔직히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이번 달에 그걸 느끼거든요. 제가 진짜 리플렉스 전달 목표가 10대인데 뭐 이렇게 될 것 같은 사람이 안 되고 될 것 같은 사람이 안 되고 하는데도 그게 하나도 동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럼 다른 사람 얘기해야지 하고 제가 오늘 시간상 말씀을 다 못 드리겠지만 제가 리플렉서 감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즘엔 저는 제가 주창하는 게 1 가구 1 리플렉서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감동한 게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건 96만 원이 아니라 996만 원이어도 이건 아깝지 않더라고 제가 다 얘기하고 다녀요. 정말. 그럼 그 사람이 사고 안 사고는 그다음 문제고 제가 정말 이거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저희 시어머니 대상포진으로 4개월 고생하셨는데 3일 쓰고 통증이 한 80에서 10%로 내려가셨다고 어머니가 지금 명단에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요즘에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한테 나 처음에는 발만 좀 시원한 건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한 달을 써보니까 발 시원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뉴트라이트로 해결이 안 됐던 2%가 리플렉스로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이거 꼭 있어야 된다라고 정말 강조를 하고 성장기 애들한테는 키 큰 애도 도움이 된다. 이게 도움이 안 되는 데가 없다. 심지어는 치매 환자 같은 경우 대뇌피질이 얇아지는데 이 발 마사지를 1년 동안 했을 때 대뇌피질이 두꺼워진다는 논문이 있어서 나 우리 엄마 요양병원 이거 보냈다. 제가 정말 입에 거품을 불면서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들이 그냥 발만 좀 시원해서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서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5대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제 목표는데 하나도 두렵지가 않고요. 그 사람이 사건 안 사건은 어쨌든 그 사람의 팔자인 거고 건강해지려면 이거 사야 된다라는 제 마음이 딱 있으니까 뭐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전혀 중요하지만 제가 방향만 보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어제 막 했더니만 우리 백혜영 리더님이 또 대상포진 얘기를 하고 누굴 가서 만나는데 그분이 본인이 대상포진이 있고 지금 발 마사지를 찾고 있었다 해서 이게 움직이면 하다 되는데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있고 저 사람을 만나서 이걸 하겠어 96만 원 비싸서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에서 저는 정말 이렇게 제품을 좋게 만들어준 아메회사 정말 땡큐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는 마이크로바이옴도 정말 전달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집에 한 집 들어간 집이 거기서 효과를 보니까 지금 한 분이 12분 소개한 집이 있어요. 저는 이제 리플렉서는 10개씩,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집에 들어가면은 기본은 10곳은 소개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정리를 다 하고 있는데 왜냐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왜냐면 그 사람마다 다 반응이 그걸 이제 소비를 하면서 보여줘요. 이 사람은 이렇게 달라졌고 이 사람은 이렇게 달라졌고 처음에는 그냥 제 기억으로만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정리해야 되고 해서 저는 하여튼 이 두 가지가 제품으로는 큰 축이고 또 STP 계속 하고 있고 해서 가속도가 붙으니까 좋은 속도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은 남은
네, 일주일 동안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